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과 5단원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오늘 공부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메모했던 경험 나누고 내용을 간추리며 듣기까지 활동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요? 메모는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글로도 쓰고요. 그림으로도 생각 그물로도 나타내고 간단하게 카드 글로도 쓴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모를 할 때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메모는 이런 약속 메모, 새롭게 알게 된 정보,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메모한다든가 누구에게 전달할 말을 메모하는 이런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알기 위해서 우선 선생님이 글가와 글나를 크게 한번 키워봤어요. 여러분 우리 두 글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글가와 글나를 읽어보고 두 글의 공통점을 말해봅니다. 한번 그럼 읽어볼까요? 네, 두 글의 공통점은 뭐예요? 맞아요. 둘 다 같은 내용의 글입니다. 악기의 종류에 대해서 분류해서 나타냈어요. 그럼 이번에는 글가와 글나의 차이점을 한번 말해볼까요? 그래요. 눈에 보여요. 글가는 길이가 길고 글나는 짧습니다. 글가는 자세하게 썼고 글나는 중요한 내용만 썼습니다. 그럼 이 두 글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 되겠죠? 글의 형태가 다르니까. 글가는 가대로 쓰임새가 있을 거고 글나는 나대로 또 쓰임새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글나처럼 간추리는 글을 쓰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이번 시간 학습 문제는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어떻게 하면 내용을 간추릴 수 있을까 공부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알기 1. 글, 가, 나, 다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글을 읽어야 돼요. 선생님과 같이 읽어요. 글가 시작. 악기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눌 수 있어요. 타악기는 두드리거나 때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타악기에는 장구나 큰북 등이 있으며 현악기는 줄을 사용하는 악기로 현악기에는 가야금이나 바이올린 등이 있어요. 그리고 관악기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 관악기에는 단소나 트럼펫 등이 있어요. 글나 시작. 악기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눌 수 있다. 글다, 다는 그림, 생각 그물로 나타냈어요. 생각 그물은 가운데에 붙어 읽어갑니다. 시작. 악기의 종류, 타악기, 장구, 큰북, 현악기, 가야금, 바이올린, 관악기, 단소, 트럼펫 이랬습니다. 자, 이 글은 글가나다는 무엇에 대해 쓴 글입니까? 그래요. 악기의 종류에 대해서 셋 다 악기의 종류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악기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2번, 3번 글나와 다에 가장 눈에 띄게 나오죠? 악기는 타악기, 현악기, 관악기로 나눌 수 있다. 문제 2번 타악기에는 어떤 악기가 있나요? 그래요. 장구나 큰북 등이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문제 3번 관악기는 어떻게 소리를 내는 악기인가요? 글가에만 나와 있어. 이거는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나다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간추린 이 세 글의 특징을 한번 알아봐요. 글가나다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슷한 점,
셋 다 악기 종류에 대해서 쓴 글이다. 그럼 다른 점은 뭔가요? 우리 글 가와 나는 도입 부분에서 비교해 봤어요. 글 가는 자세하고 글 나는 짧고, 그럼 글 다는 그래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145쪽 2번 글 가나 다를 다시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여러분 다시 읽습니다. 자, 글 가나다 중에서 긴 글의 내용을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은 어느 것인가요? 그죠? 글 나죠? 악기는 타악기, 낙기, 관악기 나눌 수 있다. 그림을 보고는 우리가 다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가장 알기 쉬운 거는 글 나다. 그럼 2분의 1 한번 풀어봅니다. 글 가나다의 특징을 설명한 것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글 가 어때요? 그래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자세히 썼다. 그죠? 아주 자세하게 썼어요. 글 나 어때요? 그죠? 전체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짧게, 한 문장으로 아주 짧게 나타냈어요. 글 다는 낱말 중심으로 그림으로 나타냈다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저기 뒤에 붙임칠이 붙임딱지 있어요. 우리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글 가나다와 같은 쓰기 방식이 필요한 상황 알아볼 건데요. 우리 이미 2분의 1에서 풀었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붙임딱지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저 뒤에 가서 붙임칠 해서 한번 붙여봅니다. 자, 글 가는 자세히 알려주는 글을 쓸 때 필요하다. 나는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할 때 필요하다. 다는 빠르게 정리할 때 낱말 중심으로 중요한 것만 탁탁 썼다 했습니다. 이제 146쪽 3번 내용을 어떻게 간추려야 할지 생각하며 민화를 읽어봅시다. 민화 장세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화면에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를 친 거는 이런 낱말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서 표시한 거예요. 물론 교과서에 산수화, 화원, 부적, 불로초, 해태 같이 여러분에게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시한 것도 있고요. 선생님 나름대로 또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런 낱말 뜻을 알아야지 하는 거 표시해 보세요. 동그라미. 그럼 글을 읽을 때는요. 그냥 읽지 말고 우리 이 단원에서 배웠죠? 문단의 중심 문장 찾는 거. 그죠? 각 문단에 중요한 내용이 뭘까? 색연필로 또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으면서 읽어봅니다. 준비되셨나요? 1문단부터 읽습니다. 시작. 민화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 따라서 민화 속에는 우리 조상의 삶과 신앙, 멋이 깃들어 있어요. 민화가 여느 그림과 다른 점은 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선비들이 그린 격조 높은 산수화나 솜씨 좋은 화원이 그린 작품들은 오래 두고 감상하는 그림이지만 민화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한 그림이지요. 그죠? 이 문단 읽습니다. 민화의 쓰임새는 여러 가지였어요. 혼례식이나 잔치를 치를 때 장식용으로 쓰던 병풍 그림도 민화였고, 대문이나 벽에 부적처럼 걸어둔 것도 민화였고, 자신의 소망을 빌거나 누군가를 축하하는 그림도 민화였어요. 3문단. 민화는 호랑이까치, 물고기, 사슴학, 거북, 토끼, 매와 같은 동물이나 소나무와 대나무, 모란, 불로초, 연꽃, 석류 같은 식물 등의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어요. 해태나 용 같은 상상의 동물도 있지요. 우리 조상은 민화에 복을 기원하고 악귀나 나쁜 것을 몰아내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됐어요. 자, 여러분 읽으면서 중요한
중심 문장에 표시를 해봤죠? 아, 선생님 이거 다 설명해 주니까 너무 길고요. 우리 밑에 산수와 화원, 부적, 불로초, 해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산수와 산과 물이 어우러진 지금 같으면 풍경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화원은 관청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 지금 말하면 화가겠죠? 부적은 몸에 지니고 있으면 또는 어디에 딱 붙여 놓으면 귀신같이 나쁜 것을 피하는 것, 그걸 부적이라고 해요. 지금도 무당, 점 보는 곳에 가면 그런 거 써주기도 해요. 다음 불로초, 이거 한번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풀이에요. 해태, 옳고 그름과 착하고 나쁨을 판단해 안다고 하는 실제 있는 동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동물. 우리 어떤 다리에 보면은 다리 입구에 양쪽에 해태 그림 그려놨죠, 동물. 그리고 왼쪽에 까치와 호랑이, 까치는 행운을 가져다 주고 호랑이는 용맹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이렇게 그려둬요, 집에. 그럼 십장생도 보세요. 147쪽 10가지 10가지 장, 오래 사는 생물을 그린 그림. 여기 뭐 나와 있는 그림들 한번 10개 찾아보세요, 이따가. 자, 그러면 1번 미나는 어떤 그림인가요? 책에 나와 있어요. 미나는 어디에 있어요? 1번에 있어요, 그죠? 미나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쓰면 돼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입니다. 선생님이 6학년 형들, 누나, 언니, 오빠들 가르칠 때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입니다 쓰지 않고 그냥 책에 줄 긋고 또는 길 때는 몇 쪽 몇 줄 이렇게 표시하라 했는데, 우리 3학년은 이렇게 온전한 문장으로 쓰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입니다 온점까지 썼으면 좋겠어요. 2번 민화 속에는 무엇이 깃들어 있나요? 무엇이 깃들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있죠. 민화 속에는 우리 조상의 삶과 신앙, 자기가 믿는 것, 신처럼 믿고 받드는 것, 신앙, 멋이 깃들어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쓰면 돼요. 우리 조상의 삶과 신앙, 멋이 깃들어 있습니다. 3번 우리 조상은 민화에 어떤 힘이 있다고 믿었나요? 이건 어디 있나요? 그죠? 끝부분에 있었죠? 그럼 또 이렇게 쓰면 돼요. 책에 표시를 하고 거기에서 찾아서 쓰면 됩니다. 자, 148쪽 넘어왔습니다. 앞에 3문단에서 파란색으로 썼던 글씨 있죠? 이거를 묶었어요. 예를 들면 해태, 용은 상상의 동물이다. 그럼 호랑이같이 에이 선생님 우리를, 이거 쉽죠, 그죠? 이거는 동물이고 이거는 식물입니다. 이렇게 분류했어요. 낱말을 묶어봤습니다. 6번 글 간추리는 방법 한번 알아볼게요. 저 뒤에 붙임칠에 붙임딱지 또 활용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뗐던 그 부분에 붙임딱지. 자, 선생님이 붙임딱지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3개. 여러분도 붙임딱지 보고요. 먼저 우리 이거 읽을 때 긴 글 1문단 밑에 이렇게, 2문단 밑에 이렇게 중심 문장을 나타내 줬죠. 우리 2단은 배울 때 중심 문장 찾기 해서 우리 친구들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은 가장 앞부분에 또는 가장 뒷부분에, 덜어 중간에 나오기도 하지만 가장 앞에 또는 뒤에 나온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중심 문장 찾기도 쉬울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민화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 민화의 쓰임새는 여러 가지였어요. 그럼 뭐 했어요? 그죠?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정리했어요. 다음 우리 남자친구는 어떻게 찾을까 한번 또 크게 키워서 볼까요? 민화는 동물, 식물, 상상의 동물과 같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어본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 묶었죠? 그래요. 묶을 수 있는 낱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자, 우리 이제 나머지 여자친구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볼까요? 이거는 1번, 2번, 3번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중심 문장을
늘어놓은 건데요. 한번 볼까요? 크게 키워서. 미나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이에요를 그림으로 하고 나타내고, 민화의 쓰임새는인데 민화 두 번이니까 한 번 빼버렸어요. 맨 앞에 주제에 민화는 줬어요. 여러 가지였어요. 그리고 또 민화는 동물, 식물, 상상의 동물 이래야 되니까 민화는 빼고 그리고라는 말을 이어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었어요. 1, 2, 3 문단을. 자, 이제 우리 책 선생님 한번 말씀 볼까요?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이어서 하나로 만들 때에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와 같이 이어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아까 전체 엮었을 때 미나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으로 쓰임새가 여러 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어주는 말을 넣었죠. 동물, 식물, 상상의 동물과 같은 다양한 소재를 사용했어요. 자, 이제 150쪽 7일 글을 간추리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이거 아까 선생님 요거 가져올게요. 그러면 쉽게 정리할 거예요. 각 문단의 중요한 내용을 찾아 정리한다. 두 번째 뭐였더라? 묶을 수 있는 낱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세 번째 뭐더라? 중요한 내용을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는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장을 이어줄 때 이어주는 말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활동 하나만 이거 학습지로 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하고 여러분이 뒤에 해봐요. 자석 낱말을 이용해서 자석 요양하기 활동. 자석 낱말이 뭐냐면 밑에 한번 보세요. 1번 민화의 문단 1 있고 자석 낱말과 주요 정보를 이용해 어떤 방법으로 간추렸는지 살펴보세요. 자석 낱말 볼게요. 민화를 가져오니까 민화에 끌려올 낱말들, 옛날 사람, 실용적인 그림, 특별한 목적 이런 게 끌려왔어요. 그래서 이 자석 낱말을 보고 오른쪽에 이렇게 간추렸어요. 민화는 옛날 사람들이 널리 사용하던 그림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 그죠? 끌려온 낱말들을 이렇게 사용하기 어려운 낱말은 사용하지 않아도 좋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나타내기 쉽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단 2와 문단 3도 해봐야겠죠? 자, 그럼 문단 2도 해봐요. 자석 낱말과 주요 정보를 이용해 민화의 문단 2를 간추려 보세요. 자석 낱말은 써놨어요. 자석 낱말 2문단의 자석 중심 낱말은 쓰임새예요. 그래서 자석에 딱 가져왔어요. 그러면 붙어온 낱말이 쓰임새 장식용도 있고 부적도 있고 축하하는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다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간추릴까요? 민화의 쓰임새는 그렇죠. 이렇게 문장 만들면 돼요. 그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3문단도 해봐야겠죠? 문단 3에서 자석 낱말 소재예요. 끌려올 주요 정보를 쓰고 내용을 간추려 보세요. 소재, 민화의 소재 우리 뭐 있어요? 설마 호랑이, 까치, 물고기, 사슴, 학 다 쓰는 거 아니죠? 그래요. 동물. 그죠? 그 다음에 소나무, 대나무, 불로초, 연꽃 아니고 식물. 그 다음에 해태용 아니고 상상의 동물. 이렇게 다양한 소재가 있다 했어요. 그럼 이거 간추렸어요. 뭐라고? 민화의 소재는? 그래요. 이렇게 쓰면 되죠.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됐죠? 자, 이제 150쪽 8번 민화를 읽고 알게 된 사실을 써봅시다. 여기 있죠? 여기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제 선생님과 함께 충분히 공부하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도 찾아봤고 관련 있는 낱말들을 묶어도 봤으니까 한번 써보세요. 알게 된 사실. 그죠? 자, 5단은 중요한 내용을 적어보아요. 이제 그러면 오늘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 알기까지 했어요. 우리 내일은 내용 간추릴 거예요. 3학년 1학기 국어가 5단은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칩니다. 수고하셨어요. 3학년 친구들 사랑합니다.